만약에 너가 있는 조직에서 또라이가 없다. 또라이는 누가 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공무원 퇴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만 보시더라도 아마 이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퇴사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공무원 퇴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 공무원 퇴사가 맞는 결정일까?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공무원 퇴사를 할 때 좀 특이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마음의 병까지 올 정도로 이 생활이 힘들어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싶어요. 저는 좀 일반적으로 그랬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퇴사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바로 연봉입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서 연봉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최저 시급보다 못한다 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막상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달 후에 받는 월급이 흔히 얘기해서 금융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좌절하겠죠. 그래서 연봉이 어떻게 보면 퇴사 이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퇴사 이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워라밸이 붕괴입니다. 옛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공무원 워라밸 좋아,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해, 그것들을 생각하고 막상 갔는데 생각보다 과중한 업무와 많은 일들, 그리고 정시에 퇴근하고 싶은데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아야 되는 많은 그런 과중한 업무들, 워라밸 붕괴가 연봉으로까지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딱 내 통장을 딱 봤는데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워라밸 붕괴된 상태에서 그 달이 끝난 다음에 월급을 딱 받는데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큰 상처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워라밸 붕괴와 연봉은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세 번째는 꽉 막혀있는 그런 조직 문화. 흔히 얘기해서 꼰대 문화라고 하죠.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공무원이 되면 나도 굉장히 안정적인데 저 XX도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 그 꽉 막힌 조직 문화가 공무원 퇴사에 또 큰 이유를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자기가 좀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일에서 일의 효능감이라고 하죠. 그 직업 만족도, 직업의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직업을 포기하는 것보다 그 직업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길 텐데, 공무원이라는 직업상 그 일에 대한 효능감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1년, 2년, 3년, 4년을 해도 자기 개발은커녕 오히려 자기가 퇴보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공무원 퇴사를 촉진시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하고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과연 이 네 가지가 공무원의 퇴사 이유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퇴사 이유가 다른 직종,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특별한 어떤 특이한 케이스일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연봉, 워라밸 붕괴,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직업군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생각나는 건 전문직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문직에서 살아남는 것도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직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에 정말 아스팔트처럼 쫙 깔린 길이 생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문직이라는 돌파구를 딱 찾았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 전문직에서 얻을 수 있는 보람됨이나 전문직에서 얻을 수 있는 연봉이 과연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또 떠오르는 직업이 뭐가 있었냐면 공사, 사기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가기 원하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는 꽉 막힌 조직 문화가 없을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그룹을 가든 한 명의 또라이는 존재한다.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죠. 만약에 너가 있는 조직에서 또라이가 없다. 또라이는 누가 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꼰대 조직 문화를 탈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물음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자기개발 기회, 정말 전문직을 가고 공사 사기업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개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공무원보다는 전문직이나 공사 사기업을 갔을 때 자기개발 기회가 좀 더 많다라는 말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국 1번, 2번, 3번의 공무원이 갖고 있는 안 좋은 부분들은 여러분들 전문직이나 공사 사기업을 올라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직업군은 바로 자영업입니다. 연봉 잘만 성공하면 최고의 연봉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게 된다면 워라밸 같은 것들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꼰대 조직 문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장인데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 기회, 예를 들어서 이 자영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좀 잘 되다가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 그럼 자기가 또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봉, 워라밸, 조직 문화, 자기개발 기회를 모두가 다, 이런 문제점을 모두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군은 자영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영업을 하는 것이 해결책일까요? 자영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갈아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5년 넘게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해결책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진짜 맞는 해결책이라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 해결책을 따라 가셔야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별볼일 없는 해결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굳이 나와서 또 다른 문제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 위에가 바뀌면 되지 않느냐. 구조가 바뀌면 되지 않느냐. 조직이 바뀌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양자역학이라는 분야를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보고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양자역학을 주장했던 과학자들과 그 양자역학을 반대했던 과학자들이 한 사진 속에 나란히 있었던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앞줄에 앉아 계신,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반대했던 그 당시의 주류,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진 과학자들, 양자역학을 반대했던 그 과학자들과 양자역학을 열렬히 지지했던 두 과학자들.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 계신 과학자들이 다 죽었어야지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양자역학을 주장했던 과학자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고 양자역학이 발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화가 조직이 바뀌면 되지 않냐, 사회가 바뀌면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굉장히 큰 울림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사 이유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